부장님은 뭐 결혼생활 안녕하십니까? 아, 선생님 밥 주러 가야 돼 하면서 나오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널 먹여 살릴 거 아니냐. (15년째) 기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고양이랑 같이 산 지 한 4년째 됐고, 주변에서 비혼주의자냐 그러는데 그냥 무혼주의자다.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그 개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20대에는 아마 취업이 삶의 1순위 문제일 테고, 취업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게 더 문제냐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결혼이 1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취업하고 나서 결혼이 1순위가 된 사람이 있고, 난 할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마 어른들이 만약 지금 저희랑 똑같은 경제적 여건이라든 환경이었으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그게 어떤 애정 표현의 방식이구나, 어르신들의. 너의 개인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잘 지내니 이런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의미부여하지 않으면은 뭐 그러고 넘어가고, 또 이제 결혼을 했니 하다가 또 그래 결혼하는 게 낫지 이러고 부장들이 그러시잖아요. 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부장님은 뭐 결혼생활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혼율이요? 막 이렇게. 이혼율이. 예전에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면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콘텐츠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정말 결혼하기 전에 뭐 서로 생각해 봐야 했던 것들, 물어봐야 될 것들,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결혼하신 분들 되게 많구나. 아직도 모르고 저 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갈등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요즘에 보면은 결혼이란 거에 본질적으로 묻는 것들이 많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엄마나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골라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2~3가지밖에 없었잖냐. 우리 30가지 넘게 해야 된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부모님 세대들보다 우리 세대들은 많고, 그걸 다 따져보고 하는 게 우리 세대들한테는 당연한 거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 보는 결혼이라던가 이런 것 관점도 다른데, 처음 그런 상황을 맞아들인 거죠. 그 페르시안 친칠라 고양이고요. 일산에서 유기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온 게 2017년 10월에 왔고, 아토피 피부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카라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표현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교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랑 같이 살다 보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쭉 보니까 거기에 제일 많이 올라온 이미지가 고양이 사진이다. 그래갖고 무슨 말이 돼? 막 혼자서 예전에 기사 읽을 때 그랬는데, 뭐 이해가 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느끼는 가장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내가 너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살고 있구나 라는 점이었어요. 어쨌든 저도 누군가의 책임을 받아서, 특히 뭐 저희 부모님의 어떤 책임 하에서 자랐고, 어쨌든 이렇게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명체와 같이 산다는 것, 물론 제가 이제 정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처럼 어떤 그 사람과의 그런 건 알 수 없을지라도, 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또 우리 부모님이 저를 키웠을 때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약간은 대리체가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겠구나. 가족이란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같은 공간에서 가장 밥을 많이 먹는 존재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밥을 안 먹었는지가 궁금하고, 밥을 안 먹었을 때 짠한 마음이 드는 게 관계의 어떤 그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랑은 그게 가까운 거죠. 회식 같은 거 갈 때 주로 이제 레퍼토리가, 선생님 밥 주러 가야 돼 하면서 나오거든요. 정말 이제 그게 걱정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식구가 맞죠. 얘가 저의 노후를 보장해 주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도 남편이랑 아내랑 자식들이랑 감정적인 교환을 할 수 없으면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감정적인 교환이라는 데 있어서 그게 꼭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 같은 친구랑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주고받는 어떤 흐뭇함, 뿌듯함, 담백한 즐거움, 담백한 행복,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술 같은 거 받을 때 이제 보호자 동의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결혼했을 때 뭐 와이프가 한다던가 아니면 남편이 해준다던가 이런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A형 간염에 걸려갖고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혼자 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구나. 여행 같은 거 갈 때 싱글차지 뭐 이런 거 혼자 이동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하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그러니까 인적공제 못 받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청약 가점 문제. 부양가족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청약 가점 84점이 만점인데 부양가족 점수가 30몇 점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거의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내가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냐, 뭘 안 내냐 이러는데 또 기혼자 사이드에서는 뭐 어쨌든 우리 자식들이 널 먹여 살릴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적인 측면에서 얘네는 이상한 애들이라 라고 생각하는 거 자꾸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 세대들은 자기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거나 이런 시간이 없었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개인의 탄생 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저는 혼자 삶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면 혼자 사는 데 있어서 부모님한테 제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심 저의 부모님도 생각하는 거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삶일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떤 면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떤 면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에 맞게 삶을 설계해 나가면은 그 지점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분들이 뭘 어려워하냐면은 같이 살던 친한 친구들이 각자 생활로 가면서 유대관계가 좀 떨어지잖아요. 아마 또 저희 세대 때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뭐 5, 60대, 70대들의 어떤 그 당대 뭐 연애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보편화돼서 그때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얘기들이 있고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인 가구, 독신 가구, 뭐 미혼 가구의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 데이터가 좀 통찰되어 있을 테고 그에 따른 어떤 정책들도 나올 테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가족적인 것 같다.